여러분, 허리 아프고 목이 뻐근하고 무릎이 쑤시면 일단 파스부터 찾으시잖아요. 허리 아프면 허리 한가운데, 무릎 아프면 무릎 앞에, 목 아프면 목 중앙에 이렇게 붙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붙이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파스 안에는 소염 진통 성분이 있어요. 이게 피부를 통과해서 모세혈관까지 흡수가 돼야 아픈 곳까지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허리 한가운데나 목 뒤 중앙처럼 뼈 쪽에 파스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뼈는 되게 단단한 거잖아요. 혈관도 별로 없고 피부도 두껍고 그래서 약성분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반대로 근육은 혈관이 아주 많이 지나가고 피부도 비교적 얇습니다. 그래서 파스를 근육 위쪽에 붙이면 약성분이 혈액을 타고 쭉쭉 흡수되면서 통증 부위로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뼈는 콘크리트 벽 같은 거고 근육은 스펀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을 콘크리트에 부으면 안 스며들지만 스펀지에 부으면 쏙쏙 흡수되잖아요. 파스도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파스는 무조건 근육에 붙이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메모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첫째로 허리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척추가 아니라 척추 양옆 근육에 붙이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육에 붙여야 효과가 좋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허리 통증의 원인은 대부분 척추 양옆에 있는 척추 기립근이라는 근육이 뭉치거나 피로가 쌓였을 때 발생을 하거든요. 척추에서 손가락 2개 정도 떨어진 곳 이쯤에 붙이셔야 됩니다. 또 파스를 한쪽에만 붙이지 마시고 척추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붙여주세요. 그래야 근육이 균형 있게 이완되고 효과도 좋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면 허리 통증이 심할 때는 허리뿐만 아니라 엉덩이 윗부분, 그러니까 골반 바로 위쪽에도 파스를 하나 더 붙여보세요. 허리 근육이 골반까지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골반 쪽 근육까지 함께 이완시켜 주시면 허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둘째로 목 통증이 심할 때에도 목뼈 중앙이 아니라 목뼈 양 옆으로 붙여야 됩니다. 목뼈 옆을 눌러보시면 근육이 두툼하게 만져지시죠? 바로 거기다 붙이셔야 됩니다. 이런 커다란 파스를 쓰면 목 전체가 커버되니까 중앙에 붙이셔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좀 더 작은 파스를 쓰신다면 목뼈 양 옆에 붙이셔야 되는 거죠. 목은 특히 예민한 부위니까 파스를 붙일 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살짝 얹듯이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이면 목 주변 근육이 이완되는데 목만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두통이나 어깨 결림까지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로 어깨 통증은 견갑골, 그러니까 날개뼈 안쪽 모서리 부분에 붙이는 게 효과적입니다. 견갑골 안쪽에는 승모근, 능형근 이런 큰 근육들이 붙어 있거든요. 이 근육들이 뭉치면 어깨 전체가 무겁고 결리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파스를 견갑골 안쪽 모서리를 따라서 세로로 길게 붙여보세요. 양쪽 다 붙이시면 더 좋고요.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손목은요, 어디에 붙여야 하나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보통 손목 윗면, 손등 쪽 뼈 부분에 붙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손목 안쪽에 붙이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거기가 혈관들이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만큼 약 성분들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아니면 손목 통증이 대부분 전완근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전완근에 붙여도 효과가 좋아요. 다섯 번째로 무릎은 어떨까요? 무릎은 무릎 앞쪽 뼈, 그러니까 슬개골이라고 하죠. 거기에 붙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0대 분이 계셨는데 무릎이 아프시다고 슬개골에 파스를 붙이고 계셨거든요. 왜 파스가 하나도 효과가 없냐고 하시길래 무릎 뒤쪽 오금에 붙여드렸더니 느낌이 전혀 다르다고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치만 바꿔도 이렇게 효과가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뼈 쪽은 흡수가 잘 안 돼요. 무릎은 슬개골 위쪽이나 무릎 뒤쪽, 오금에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 뒤쪽은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라서 흡수가 아주 잘 되거든요. 무릎 위쪽도 슬개골을 움직이는 큰 근육이 있어서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 심한 분들은 앞뒤로 2장을 동시에 붙이시면 더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 발목과 발바닥의 통증이 심할 때에는 종아리 뒤쪽에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되게 의외죠. 보통 복숭아뼈에 붙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발바닥 통증의 원인이 대부분 종아리 근육이 긴장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면 발바닥 통증도 함께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위별로 파스 붙이는 위치를 알아봤는데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뼈가 아니라 근육과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부분에 붙여야 된다. 그래야 약성분이 제대로 흡수가 됩니다. 자, 근데 사실 파스 붙일 때 헷갈리는 게 위치뿐만이 아니죠. 냉파스냐 온파스냐 이걸 고민하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냉파스는요, 급성 통증일 때 쓰는 파스입니다. 갑자기 넘어져 다쳤다, 운동하다 삐끗했다 이럴 때는 바로 냉파스를 쓰시면 돼요. 냉파스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붓기를 가라앉히고 초기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냉파스에 있는 멘톨 성분이 통증을 덜 느끼게 만드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부상을 입은 후에 처음 48시간 안에는 냉파스가 좋습니다. 반면에 온파스에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붙이면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건 언제 쓰느냐? 만성 통증일 때 씁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아프다, 오래된 통증이다, 근육이 뭉쳐있다 싶으면 온파스를 쓰시는 게 좋아요. 온파스는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회복을 돕습니다. 만성 통증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드리면 운동 후의 근육통, 이거는 온파스예요. 운동하고 나서 다음날 근육이 뻐근하고 아프시죠? 급성 부상이 아니라 근육에 피로가 계속 쌓여서 생긴 통증이거든요. 온파스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면 근육 회복이 빨라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무릎을 삐끗했다, 이건 냉파스입니다. 급성 통증이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온파스로 바꾸시면 돼요. 오래된 허리디스크 통증, 이건 온파스예요. 만성 통증이기도 하고 근육이 계속 긴장되어 있는 상태니까 따뜻하게 풀어주는 게 좋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뻐근하다? 이것도 온파스예요. 잠자는 동안 근육이 굳어서 생긴 거니까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온파스가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급성은 냉파스, 만성은 온파스,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런데 병원이나 약국에서 파는 파스랑 편의점에서 파는 파스랑 효과가 많이 다른지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약국이나 병원에서 구매하는 파스는 대부분이 일반 의약품이에요. 소염 진통 성분이 일정 용량 이상 들어있고 염증을 줄이거나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 보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반면에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하는 파스는 의약 외품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약이 아니라 시원함이나 따뜻함 같은 자극 효과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붙이면 좀 시원한데 통증은 그대로더라,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급한 상황에서 임시로 쓰는 건 괜찮지만 통증이 반복되거나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의약 외품 파스만 계속 붙이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의선 약국에서 상담을 받고 일반 의약품 파스를 쓰시거나 아예 병원에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셔도 사실 파스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파스에 대한 흔한 오해 몇 가지를 좀 풀어드릴게요.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파스는 마스터했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해, 파스는 치료제다? 파스를 마치 약물 같은 치료제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파스는 통증을 없애는 게 아니라 통증을 잊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한 번에 하나의 강한 감각에만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스를 붙이면 시원하거나 따뜻한 자극이 통증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면서 뇌가 잠깐 통증을 잊어버리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즉, 파스는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파스를 근본적인 치료제라고 생각하셔서 파스만 믿고 치료를 안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파스는 오래 붙일수록 좋다, 이것도 아닙니다. 파스는 아무리 길어도 8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파스에는 접착제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쫙 달라붙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 붙어 있으면 피부 알러지, 발진, 가려움증들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피부가 약한 분들은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길어도 8시간 정도 붙였다가 떼시고 더 필요하면 새 파스로 갈아 붙이시고, 그게 피부 건강에도 좋고 효과도 더 좋습니다. 만약에 피부가 너무 예민하다 이런 분들은 겔 타입의 파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접착제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 자극이 훨씬 적어요. 발적이나 색소 침착 그런 걱정도 훨씬 덜하고 신체 활동을 하는데도 제약도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오해는 파스는 여러 장을 동시에 붙이면 더 효과적이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파스를 너무 많이 붙이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파스 안에 들어있는 진통 소염제 성분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잖아요. 파스 한 장을 더 붙일 때마다 흡수되는 약물의 양이 거기에 비례해서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이 붙이면 약물이 과다 흡수돼서 위장장애, 두통, 어지러움 같은 다른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약물이 상호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병이 있는 분들은 꼭 의사와 상담하시고요. 일반적으로는 아픈 부위에만 2-3장 정도만 붙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네 번째 오해는 파스 냄새가 심할수록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파스 냄새는 효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특유의 냄새는 멘톨이나 캠퍼 같은 특정 향 성분 때문에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강하다고 해서 진통 효과가 더 강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파스를 제대로 붙이는 법하고 오해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스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원장님, 저는 파스 며칠 붙이니까 허리가 좋아졌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건 파스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 몸에는 원래 자가 치유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근육통이나 염좌 정도는 파스 잘 붙이고 잘 쉬면 금방 회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만약 파스를 며칠째 붙이고 있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 이거는 지금 자가 치유 능력만으로는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뜻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통증의 원인이 근육 깊숙한 곳에 있거나 뼈나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매선 치료나 약침, 추나 같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근본적으로 좋아지실 수 있어요. 특히 허리나 어깨, 목이 자주 아픈 분들이라면 매선 치료가 아주 효과가 좋은데 제가 매선 치료법은 영상으로 여러 번 소개해 드렸죠. 통증의 정석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파스는 뼈가 아니라 근육에 붙이세요. 척추 양옆, 목뼈 양옆, 무릎 위나 뒤, 손목 안쪽처럼 혈관이 많고 근육이 있는 곳에 붙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급성 통증은 냉파스, 만성 통증에는 온파스를 사용을 하세요. 셋째, 파스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해주는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8시간 이상 붙이지 마시고 피부가 약하시다면 겔 타입 파스나 물 파스를 쓰세요. 넷째, 파스로 해결이 안 되면 전문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특히 매선 치료는 깊은 근육층까지 직접 작용해서 만성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지속된다면 그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귀찮아도 치료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파주케첩 한방병원 병원장 박철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